자 그럼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TK를 이재명, 윤석열 다 해야 되는데 1부에서 이재명 해가지고 2부에서 윤석열은 그럼 뭐 TK에 뭐 하나?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국의 강 얘기했는데 이 TK하고도 무관하지 않죠. 이명박근혜의 강 혹은 탄핵의 강 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윤석열을 하면은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이명박 박근혜의 후예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회지. 웃자다가 이래 됐습니까? 만약에 김재규가 대통령 됐어도 박정희 후회가 됐을 걸. 아, 박정희처럼 독재를 했을 것이다. 독재까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했었을 거예요. 이창원 대표 정치를 건방져. 거국적으로 하시오. 건방져 이 새끼야. 건방져. 건방져.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노재승하고 윤석열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윤석열은 왜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홍준표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이번 경선 때 막판에 결국 홍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뭐 대놓고 지지는 안 해도 그쪽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은 국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는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 싶은데 지금 요즘에 특히 노동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뭐 다 그거야. 그냥 최저임금 또 노사 자율로, 노동 시간 또 노사 자율로.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거는 좀 이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한번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어디 노동자 참사 현장에 가가지고 실수 하나로 노동자가 이 요인을 제공한 것처럼 사고에서 그럼 그 노동자가 그 행위를 왜 했느냐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따지고 어떻게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누가를 따져가지고 또 그것만 마저도 노동자의 책임인 것으로. 그러면 윤석열은 노동계나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해법 다 반대로 할 거냐? 지금까지 했던 얘기 보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박근혜는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박근혜는 정권 교체 아니었지. 정권 연장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만 있었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야겠다가 없었잖아. 있었겠죠, 뭐. 있었죠. 통일대박. 동일대. 그레이트 파크 1819 몰라요? 태블릿 PC 아이디? 그레이트 파크 1819. 1819는 뭔데? 18대 19대 대통령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해가지고. 그게 나는 박근혜가 미국과 중국을 이상하게 움직여가지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않는구만. 난 윤석열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박근혜처럼 될 거고 그냥 의전 대통령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봐요, 전용길 기자님? 저는 윤석열은 딱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오로지 그 민주당의 실제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형성된 이미지와 무조건 정반대로 하겠다. 이 반사하겠다. 미러링하겠다. 저는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주 52시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이 저는 뭐 노동관이 딱히 있어서라기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이 반대를 그냥 하고 싶어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난 되게 희한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은 이명박하고 난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박이다.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은 이 국민들이 약간 미안한 거가 있어요. 이 정치인한테 아유 막 안쓰럽기도 하고
김대중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들이 부채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폭발한 게 박근혜고 이쪽에서 박근혜, 이쪽에서 문재인.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이 박근혜와 비슷하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2012년 대선 때 뭐 각자 후광 그렇죠. 그리고 희생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임 정치인.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이제 스스로의 정치적 역경 때문에 네. 미안함들이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명박은 그렇지 않았잖아. 이명박은 그냥 저 사람이 되면 왠지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건 없는데 그냥 나 잘 살게 해주려고 뽑아주는 거. 뭐 그러니까 도덕적 보채감 같은 거 갖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했을 때 확 돌아서 버렸던 국민들이잖아요. 그 소고기가 대표적이었던 소고기. 거고 지금도 사실 소고기. 이명박이 정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잖아. 우리 역사에서 고정 팬이 별로 없는 대통령이 노태우, 이명박. 근데 이제 노태우야 뭐 막판에 그래도 애들이라도 좀 잘 키워가지고 뭐 그렇게라도 있었다마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를 보면 그 포항의 이명박 생가에 오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포항에서 관광의 최고 일물단지예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좀 없애지도 못하고 갖고 있자니.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년 엄청나게 들고. 그러니까 만 명이 몇천 명도 잘 안 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뭐 그래도 요새 이대남들이 날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도 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도 사람들이 똑같이 이명박처럼 나를 요렇게 좀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 사람을 보면 내한테 뭐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날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 돌아설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은 여기 어디에도 끼지를 않는 거야. 그럼 윤석열은 뭐 별 미안한 것도 없어 이 사람한테. 미안할 수도 있지. 몸이 미안해 윤석열. 추미애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부합니까? 봐봐요. 아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국민들이 미안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됐을 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윤석열에게는 국민들 다는 아니고 일부가 감정이입을 한 적이 있었죠. 와 싸운다 씨발 오 그러니까 씨, 안 밀린다 오 사실은 문재인 정권한테 안 밀린 첫 번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러니까 문재인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는다 지금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그 윤석열 같은 타입도 있었네요. 누구? 윤보선. 아니지. 윤보선은 그렇게까지 투사 이미지는 없었어요. 같은 파평윤 씨 아니야? 아니, 사실 나는 굳이 따져볼 수 있다면 윤석열이 조금 초창기 YS 하고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다 개혁하고 YS. 막 아니 개혁이 아니고 YS도 뭐 박정희 정권 때 초산 테러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나? 김대중처럼 완전히 짠하게 핍박받은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YS도 내가 진짜 나 안 죽는다. 한 30여 년의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테러부터 해서 뭐 물론 가택연금, 기간은 상대가 안 되지. 단식 뭐 등등등을 하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윤석열은 그래서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정권 교체라니까. 토마토시스 5천 시스님 5,900원 감사합니다.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좋은 방송. 그러게요.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 안 나냐? 뭐라고 하지? 뭐 힐링. 힐링. 와, 이제 봐봐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 김수민이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 그 공중파 가갖고는 또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김수민입니다. 이러고.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뭔 말을 하고 갔는지 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사실상 지금 당권이 윤석열한테 넘어간 셈이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은 뭐가 바뀌었느냐? 대구 경북은 그 경선 이후에 윤석열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이거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호남 유세를 안 가는 것과 비슷합니까? 네. 저는 이거 한편으로 내가 대구 경북에 또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런 거죠. 그 윤석열 후보가 주로 이 경선 끝나고 나서 방문지가 보면 호남, 뭐, 호남과 강원, 뭐 충청 이쪽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그리고 약세인 지역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 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준다. 어차피 여기는 다 잡혀 있는데 뭐 내가 또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그 선대위 구성안을 보면 대구 경북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요한 보직을 맡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경북의 경우에는 네. 현역 의원 중에 일종의 위원장 자리를 맡은 게 그 직능본부장 공동으로 맡은 이미자 의원 말고는 이미자 의원. 네, 이 경북의 13명 의원 중에 한 명 빼고는 이 선대위에서 조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네. 권한이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줬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 네. 그러니까 뭐 안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강석호 전 의원이 네. 또 어디 그 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거든요. 홍준표 의원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들어갔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역이 아니죠. 근데 대구와 경북에 같이 이야기가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김재원 의원 전 의원은 그 꽃놀이 팬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꽃놀이패? 이게 부정적으로 보자면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김재원 전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 경북도지사 출마설,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출마설, 그렇죠. 다시 뭐요? 대구시장, 시장,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도 나와요? 출마설이 네. 있죠. 그다음에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이재명 후보가 다부동에서 김재원 얘기를 했었어야지. 김재원을 격퇴시키겠다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김종인을 메이드한 그러니까 메이드한 그 네. 와인으로 와인으로 김종인의 배우자 김미경 예. 선생 씨에게 김미경 씨에게 2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먹고 왔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자기는 싼 거 들고 갔는데 갔는데 그 집에 집에 있는 좋은 거 먹었다고. 그래서 뭐 스스로 김종인이 분노한 게 아니야. 스스로 거강꾼이다 나는. 거간질. 그러면서 이 세 곳에 출마가 거론되는데 혹시 국가로 확 올려버렸죠. 어떻냐라고 모 방송에서 네. 이 질문이 나왔는데 김재원 전 의원이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세 개 다 간보고 다 얘기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네. 친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윤석열 후보와 아주 가깝고 네.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네. 대구와 경북 어느 곳의 선거든 네. 김재원이 선택만 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친박 때 친박 감별사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네. 일종의 국민의힘 내에서 이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눈치들을 보는 거죠. 네.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이 나와야 됩니다. 낙하산하면 안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총선 때는 대구 경북에 안 나왔어요. 공천 못 받았어요. 그죠. 예, 공천 못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주로 활동 근거지는 이 서울에서 서울이었죠. 시작을 서울에서 계속했어요. 시사평론가였지. 예. 내 자리를 넘보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대구 경북에 다 거론이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대구 경북의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친박 때와 다르지 않다. 아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 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나가죠. 윤석열이 되면 더 잘 나가겠네. 그렇죠. 윤석열하고 왜 이렇게 가까운 거야? 나무위 올빼미님 또 10달러 더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선이 유승민 대 김부겸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경북고 매치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게 TK 중심적인 대선이라서. 왜 이렇게 친하게 된지는 자기의 생존이지 뭐. 김재원의 자기의 생존.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김재원은 비볐다 치고 윤석열은 김재원을 왜 이렇게 총애하는 거예요? 검사 자기가 총애 안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냥 뭐 혼자 저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 구성에서 보면 네. 여러 면에서 정무적 감각은 그건 확실히 맞아요. 네.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고비고비 때마다 방송이나 이렇게 나와서 네. 메시지를 날리는 거 보면 적절한 견제와 균형들을 좀 잡아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사 검사잖아. 김재원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적폐청산할 때 윤석열이 수사 검사잖아. 김재원 내가 이 얘기 방송에서 했나요? 제가 김재원하고 같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재원 출연하고 그다음 제가 출연하는 코너였거든요. 내가 빵 터져가지고 현장에서 김재원이 막 그때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안 할 때였나? 하여튼 그 대표 선거 때였어요.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 이준석 나오고 주호영 나왔을 때. 근데 김재원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자랑을 하는데 하면서 주호영이 옛날에 검사 윤석열을 자기 차에 태워주고 차에 태워줬다. 간 적이 있다고 그걸로 자랑을 했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그러니까 김재원이 차 탈 뻔했다. 김재원이 나는 윤석열이 태워주는 차 탈 뻔했다. 법무부 호송 차량. 빵 터져가지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서로가 서로를 잘한다.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만 더 여담으로 우리 뉴스 밑장에서 특별히 공개하는 요번 경선 때 보면 윤석열하고 유승민하고 강 건넌 것 같죠. 네. 그리고 유승민이 지금 그 선대위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 선거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때 강 건넌 건 맞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근데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대구에 좌천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사는 유승민 의원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자기는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됐고 유승민은 뭐 박근혜한테 복지 없는 증세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복지 없는 증세는 아니고. 그게 그거 복지는 아닌가? 복지 허구입니다. 없는 증세는 없다. 그거는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그거야. 대우 아니야? 수학적으로 대우라고 하는 대우는 거잖아요. 기부중이고 수학에 보면 역이 대우 이런 거 있잖아요. 탱크주의고. 하여튼 됐고 대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은 그때부터 윤석열을 싫어했다는 이미 그렇죠. 네. 그 유승민 백정이다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집안이 또 판사 집안이라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검사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 어쨌든 그럼 대구 경북은 앞으로 윤석열 이후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대구 경북 국민의힘 정치는 이게 참 탄핵의 강은 뭐 그냥 건너운동 마운동 했고 네.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선대위에 포진한 대구 경북 인사들 네. 면면을 보면 일단 중앙선대위에서는 이 대구 경북에 꾸릴 때 네. 소위 말하면 유승민 쪽에서 이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들 적극적으로 했던 인사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뭐 홍준표 의원 쪽에서 선거운동했던 현역은 김용판 의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일단 김용판 의원은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유승민 의원계는 다 빠져 있거든요. 강을 완전히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성남시의회 이기훈 그쵸. 의원은 네. 청년본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에 대구 경북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네. 이걸 왜 빠져 있냐?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굴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방선거랑 같이 가잖아요. 네. 지방선거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확 다른 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줄을 확 섰고 그러면서 이 재미난 현상이 이런 거죠. 굳이 그 유승민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네.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직력은 그냥 윤석열 쪽으로 이미 다 확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친박 때와 비슷한 형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지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지역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죠. 이 다양한 의미에서? 인사들이 이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괜찮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친분에 의해서 그 줄에 의해서 움직이면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일단 본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경쟁력이 좀 높고
괜찮은 후보가 나와야 그중에 누가 되든 좀 살만할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경쟁력을 좀 깎아버리는 상황이 지금 대구 경북에는 온 것 같다. 지금 경선 한 달 지났는데 대구 경북에 안 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네. 뭐 딴 게 바빠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경선 때는 많이 왔었나요? 경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그러니까 좀 선거 전략이 속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때는 꽉 잡아야 된다. 당내를 그렇죠. 꽉 잡아야 된다. 조금 살 놓으면서 내가 정치인이면 당내 선거 때 당내 꽉 안 잡습니다. 이길 만큼만 합니다. 이길 만큼만.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외연 확장이라는 게 경선이 딱 끝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외연 확장이다. 고고 이렇게 안 됩니다. 항상 잘 되는 후보들은 경선 때부터 이미 외연 확장을 시작을 해요. 경선까지만 장기 당내 챙기고 지지층 다지고 하다가 경선 끝나고 외연 확장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이미 외연 확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내에 너무 골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는 엄청나게 꽉 틀어지고 가다가 이제 역으로 경선이 끝나니까 대구 경북에도 안 오고 네,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죠. 부산에도 잘 안 가나? 경남도 잘 안 가죠. 네, 지금 일단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 갔었고 그 윤석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보죠. 하는 김에 대구 경북에 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오기 전에 해결하고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노동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어요. 이창원 대표는 하고 싶은 게 뭔지 안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 요즘에 들어서서 박근혜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아 윤석열을. 네, 네. 어떤 사람은 이번 대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대결이다. 웃자다 이래 됐습니까? 그 박근혜에 비교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저것 때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후보가 여러 뭐 간담회 자리든 아니면 뭐 질문 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좀 답변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보면 정반대인 게 이준석하고 늘 같이 다녀. 이준석하고 늘 같이 다니고 이준석이 대신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재명은 막 자기가 다 나서가지고 막 대답하고. 이재명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행사들만 제가 보면 본인이 사회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마 이것도 그 정무팀에서의 일종의 전략인 것 같은데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끼고 있죠. 평소에는 말이 많은 편이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게 지금은 좀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려면 옆에 이준석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이준석이 차기 대선 후보감이다 라는 이미지만 계속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약 올린다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은 상왕 김종인의 세자 이준석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 안 좋은 게 자꾸 이준석이 뭘 옆에서 설계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윤석열은 그냥 그려주는 대로 가고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도 좀 절제를 모르잖아. 정치 평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도 절제를 모르잖아. 좀 낄낄빠빠가 살짝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이준석도. 그게 되는 캐릭터가 차라리 윤석열 후보 옆에 같이 다니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게 김재원이지. 그렇죠. 그 이준석은 나는 울산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 좀 해보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벌써 얼마나 걸렸지? 지난주였네. 우리 방송할 때였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준석이 다 갖고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준석이 윤석열을 갖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이준석이 그냥 갖고 노는 것 같다.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갈래라서 요 해석은 난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집중을 시키면서 그냥 갖고 놀아 버리는데 윤석열은 내가 그냥
이 그 감정을 투영해 보면 네. 미안합니다. 저 새끼 진짜 때리고 싶었을 거야. 아, 한대 윤석열이 이준석이 진짜 지옥 받고 싶었을 거거든. 그 말이 나온 게 그거 아니요? 아, 100년에 나오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표입니다. 이게 칭찬 같지만 아, 이 새끼 이거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나올까 말까 새끼 내가- 이거 확 새끼 내가 현직에 있었으면 너 임마 막 이랬을 건데. 압색이야 임마. 네 컴퓨터 압수수색이야. 너 이 자식 이거 너 야동 뭐 보는지 내가 다 봤을 거야. 막 이랬을 건데. 야, 이 자식아. 주연이야, 주연. 야, 이 자식아, 내가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나는 결정적으로 이준석이 울산에서 그랬는 거를 보면서 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결국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기살려 준 거잖아요. 기도 살려주고 컴온. 김기현하고 이준석은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기현이 이준석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거 나오면서 김종인도 함께하기로 했다 메시지까지. 네, 네. 그러니까 1타 3피, 그러니까 3피를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내에 그 원내대표 기도 살려주고 원내대표 살려주고 후보도 살려주고 김종인도 살려주고 또 있어. 이수정을 지켰어. 이수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패자는 팸코를 포함한 안티페미들입니다. 이준석이 딴 거는 다 쟁취하고 고대열은 끊어냈어요. 그러면서- 얘들은 꿰다 놓은 표다. 그러면서 이거지. 이준석의 소위 말하는 정치력이 이게 긍정이건 부정이건 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사실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나 그러한 정치는 난 좋은 정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슈 장악 능력과 이 흔드는 리딩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다. 네. 그거는 정말 이준석을 못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얼마 전에 나는 근데 그게 네. 마무리를 하자면 감동을 주진 않거든. 그게 감동을 주진 않죠. 그렇죠. 그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감동적이었어요. 이준석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추모를 합니다. 그건 뭐 나름 감동적이지 않아요? 난 감동적인 거는 울산에 그래도 그 집은 되게 잘 잡았다. 식당? 왜? 식당 동선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더만 이렇게 어디로 내려서 이렇게 네. 올라오는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식당까지 약간 오르막길로 올라간다고요? 약간 올라가면서 이 집이 옛날 가정집 같은 느낌이잖아. 그건 누가 잡았지? 김기현이 잡았지. 김기현이 잡아줬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 하여튼. 집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는 그러니까. 집이라서 뭔가 그것도 무언의 어떤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 먼저 와 있었고 윤석열을 맞이하는 형태였잖아. 그렇죠. 네. 요 연출은 조금 난 감동스럽다. 기자들 배려도 해주면서 내가 요 그렇게 식당에서 한번 사줄까요? 그러면 이창원 대표가 경북을 막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시위를 해. 울릉도에 갔다가 이러면서 독도에 갔다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장면 연출하는 거. 난 그것만 감동적이었고 하여튼 어찌됐건 이준석을 나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다시 보는 게 된 계기였어요. 그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만 나 그쪽 편 아닙니다. 만날 일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윤핵관을 만나셨나요? 윤핵관은 내가 방송에서 윤핵관이 누군지 폭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윤핵관은 윤석열이지. 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 명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고 그쪽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인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캠프 관계자는 이준석 애초에 술 먹고 실수한 거다. 애초에 술 먹고 실수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뻘쭘하고 민망해서 그러고 돌아다닌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나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내가 뉴스 밑장에 하도 조회수가 안 올라서 내가 조회수가 오르든 안 오르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오신 분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모 인사가 이준석의 모험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준석이 바로 며칠 전에 자기한테 곧 내가 잠수를 탈 것이다. 일주일 정도. 예고 잠수. 네, 예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은 건 사실이 어쨌든. 그러면 이게 꼭 이준석이 당일날 술 먹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당일 실수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 직접 들었대요. 이준석 대표한테. 누군진 얘기해 줄 수 없지.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렇게 꾀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꾀돌이. 요런 이미지들을 네, 안 좋아하지. 대통령으로는 안 좋아하거든. 똘똘이 스머프. 그렇죠. 네. 편리 스머프가 좋은 거지 똘똘이 스머프는 아니죠. 그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르죠. 또 최초의 캐릭터로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김대중처럼 네.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지. 그 정도 고생을 해야 이제 미안해서 찍어주는 거잖아. 이내 80님이 3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논리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재미있는 평론 김승민 평론가님 화이팅.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들은 썰 막 풀고 있고. 저는 저거는 눈여겨봤어요. 윤석열이 처음에는 아유 뭐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두들겨 패고 싶은 놈 뭐 이랬다가도 며칠 지나고 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만나러 울산까지 간 데에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달라진 변화가 뭐였냐면 어느 순간 홍준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잠적을 하고 네. 그때부터 그 직전까지 주로 나오던 거는 이 홍준표가 과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거냐, 윤석열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네. 여기에 집중이 되고 그 청년의 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만났잖아. 네. 윤석열하고 홍준표 만났죠. 네.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사실 대선 후보 선출된 건 윤석열인데 계속 홍준표가 이슈에 떠돌고 찌라시로도 홍준표로의 뭐 교체 가능성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잠적을 타고 며칠 동안은 만나서 정리하고 현재까지도 홍준표가 사그라듭니다. 저는 그걸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후보도 보고 우리 대표가 나름 생각이 있었구나.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뭐 제가 본 이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타결이 그 주에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선대위 출범식이었는데 저는 그 데드라인도 한몫했다라고 보고,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측에서 이준석 안 오면 월요일 날 출범한다 이런 얘기도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흘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재미없었던 게 일요일 날쯤 타결했어야 재밌는 거거든. 이틀 더 끌다가 그러나 둘 중 한쪽 혹은 양쪽이 다 그러기에는 쫄려 있지 않았나. 뭐 기자들의 어떤 그 노동을 생각해 준 거네. 그리고 나는 윤석열이 내가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이준석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코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표, 그리고 이준석 보고 최연소. 내가 시의원 할 때 제일 짜증 났던 게 최연소야? 그냥 나보고 닥치는 대로 최연소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평가할 게 오죽 없으면 최연소라고 한가. 봐줄 게 얼마나 없으면 최연소라고 할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별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번에 윤석열 최연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젊은 세대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내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TV조선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생방에 저기 이상일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패널로 그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선의로 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배배 꼬여가지고 말이야. 그 자체가 윤석열 대 이준석 대결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은 의제 중심, 일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계속 사람 칭찬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난 선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려고 하는 거를 그분이 똑같이 보여준 건데, 근데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내가 방송 중에 내가 사회자 허락 안 받고 끼어든 건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생방송 중에. 민주당이라고요? 네, 첫 번째 민주당이라고 나보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면 틀린 거냐 그러면, 세 번째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으로 몰리겠다. 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분법에 하여튼 참 이번 사건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국민의힘도 말이야.
근데 진짜 윤석열은 할 말이 없다. 이게 문제네. 이게 지금 대선판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뭘 갖고 나왔는지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중도 진보로 향하겠다. 압도적 정권 교체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회창 총재께서는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당시 정당 중에 유일하게 주 5일제 근무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병호 위원장이었는데 내가 기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단병호, 이회창이 고비고비 때마다 만납니다. 2001년에 대우차 사태, 부평에서 있었던 그 사태가 있어요. 이회창이 민주노총 만납니다. 단병호 위원장 만나요. 뭐라 그랬냐? 우리 당이 과거에는 덜 노동 친화적으로 비춰졌으나 이번 사태에서 공권력에 대한 책임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이회창도 나 노동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게 있단 말이야. 윤석열은 노재승이라니까 지금까지는 뭐든 다 반대로 해요. 예, 어디까지 그렇게 반대로 할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래도 뭐 한 가지 한 건 있어요. 문화예술인들 뭐 만남한다고 소극장에 앉아 있는데 중간에 마이크 이렇게 전달하더만. 그거 가짜 뉴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 윤석열은 전달한 거 아니야?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준석에게만 마이크를 맡겼다라고 아니 하는데. 대답은 했는데 중간에도 마이크 전달하고. 그게 전달도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전달만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하는 건 들었어. 예, 근데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했고. 말하는 건 들었는데 별 내용은 없더라.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또 나온 게 이번에 강원도에 18개 시군 아. 번영회장을 만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그게 된 건데? 이제 20분 간담회가 원래 그렇게 잡혀 있었대요. 20분 간담회. 20분 간담회. 사실은 18개 시군 번영회장을 강원도 딱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20분 간담회 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원래 예정된 게 20분이고 윤석열은 그보다 더 있었대. 더 있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한 거예요. 사진 찍으러 왔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항의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야. 외부에서 왜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네, 거기서 사진 찍으러 갔다. 그러면 뭐 질의응답도 하고 간담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스케줄대로? 얘기는 했죠. 대화는. 근데 나는 20분은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부러 20분을 그러니까 20분 만에 끄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20분으로 잡혀 있었던 건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렇게 간담회 진짜 사진만 찍고 간 것처럼. 간담회답게 해야 되는데 20분 만에 끊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나는 민주당 새끼들도 좀 가짜 뉴스 그만 퍼뜨리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 사진만 가짜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이 사진만 멍청이들아. 찍으러 왔냐? 나는 그것만 봤는데 뒤에 네. 그 영상만 봤는데 난 양쪽 캠프에서 그 예전하고 선거 운동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처럼 모든 게 지금 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예전처럼 찍고 다니면서 진짜 사진만 찍고 막 얼굴만 잠시 비쳤다가 악수하고 가고 하는 시대가 지나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한 군데를 가더라도 제대로 메시지를 내주면 그걸 전 국민이 다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되게 올드한 선거운동 방식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막 사진만 찍으러 왔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분만 있어도.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그 담당이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8개 시군의 강원도에 한 시군을 대표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나름 대표 선수들이 온 거잖아. 네. 그럼 자기 지역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3분 내지 4분만 5분만 줘도 시간이 1시간 반 지나가 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강원도에 대한 발전 전략을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난 그거 다 전달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양당의 캠프에서 예전과 같은 그런 사진 찍기 뭐 악수하고 뭐 화이팅 외치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의전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자리들을 더 많이 만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뭐 자꾸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그럼 근데 왜 하고. 보여주려고 해도 뭐 이렇게 잘 보여줘야죠. 뭐 20분 해가지고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재명처럼 저 다니는 게 낫다니까. 저렇게 다니는 게 나아요. 그 뭐 사람들하고 사진 찍게 해줄 거면. 자,
또. 자, 뭐 네. 시간은 끝낼까요? 네, 충분히 왜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지? 이게 네. 제 대선인데 할 말이 없네. 주제를 잘못 잡았나? 이렇게 얘기할 거 그랬나? 아닙니다. 이 할 말이 진짜 없는 대선에 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 대구 경북에 뭐 있다는 듯이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김재원 이야기였어요.